정체를 알 수 없는 블랙박스. 묵직한 랩탑 충전기를 콘센트에 꽂다가 이 블랙박스가 눈에 띄입니다. 도대체 그 용도는 뭘까요? 이것 말고도 랩탑에 대해 모르고 있는 사실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우주에서 작동하는 방식? 정말 지금까지 대단한 발전을 이루어왔어요. 최초의 노트북 중 하나는 1981년 오스본 1입니다. 볼링공보다 무겁고 작은 흑백 화면은 게임용 카드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또한 배터리가 없어서 전원에 계속 연결되어 있어야 했어요. 랩탑과는 별로 닮은 점이 없는 것 같지만 날렵한 최신 노트북의 증조 할아버지 격인 이 기계는 휴대용으로 여겼었어요. 케이스에 넣어가지고 다닐 수 있었기 때문이죠. 80년대 말 ZDS 슈퍼스포츠가 등장했습니다. 진정한 휴대용 컴퓨터를 향한 큰 도약이었어요. 이 랩탑에는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었는데 기기를 약 3시간 동안 작동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여전히 매우 무거웠고 배터리 충전에 사용하는 어댑터는 거대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랩탑은 점점 얇아지고 가벼워졌지만 어댑터의 부피는 여전히 컸습니다. 오늘날의 휴대용 컴퓨터에는 특정 유형의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바로 직류입니다. 전기 콘센트에서 나오는 전력은 교류고요. 기본적으로 이 블랙박스는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고 전압을 낮춰 랩탑의 배터리를 안전하게 충전합니다. 어댑터에는 수백 개의 복잡한 전기 구성 요소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성량값 크기로 축소될 수 없습니다. 적어도 현재로서는요. 너무 많은 전력이 배터리로 흘러들어가지 않게 한다면 이 블랙박스는 왜 가열되는 걸까요? 블랙박스가 작동 중일 때 내부의 공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의 일부는 열의 형태로 손실됩니다. 그러니까 다음번에 랩탑 충전기가 가열된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물리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뜨거워진다면 수리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랩탑마다 충전기가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댑터를 집에 두고 왔는데 친구의 어댑터가 맞지 않을 때 참 답답한 일이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랩탑은 크기가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의 표준화된 충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두 번째, 제조사는 여러분이 자사의 전용 어댑터를 구입하길 원해요. 하지만 좋은 소식은 USB-C 커넥터가 보편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충전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요. 예를 들면 야영을 할 때요. 휴대폰용 파워뱅크로는 안 될 거예요. 용량이 랩탑에 사용할 만큼 충분하지는 않거든요. 휴대폰에 필요한 것보다 10배나 더 많은 에너지를 보유할 수 있는 특별한 휴대용 랩탑 충전기가 필요합니다. 아니면 태양열 충전을 시도해보세요. 이런 미래형 충전기는 접이식 태양 전지판과 장치를 연결할 수 있는 전선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유일한 단점은 해가 날 때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안 됐지만 캠핑 여행에서 영화는 못 보겠네요.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유선 연결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죠. 무선 충전이 가능한 랩탑은 이미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전자기장을 이용해 직접 부착된 기기를 충전하죠. 멋지네요. 주요 단점은 효율성이 낮다는 것입니다. 유선 연결법이 충전 속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 가까운 미래에 컴퓨터에도 우리 자동차에 사용하는 것과 같은 에너지를 사용할지도 몰라요. 휘발유요? 아니죠. 컴퓨터는 점점 복잡해지고 더 많은 전력을 요하게 될 테니 배터리로는 충분하지 않을 거예요. 해결책은 연료전지입니다. 연료전지는 콘센트에서 전기에너지를 얻는 대신에 화학 반응을 통해 전기에너지를 발생시킵니다. 시중에는 사실상 영원히 켜둘 수 있는 랩탑들이 나와 있어요. 비밀은 사용자 전환 가능 배터리입니다. 대부분의 랩탑에는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는 반면 이 배터리는 즉시 교체가 가능해요. 따라서 배터리용 슬롯이 2개 있다면 사용자가 직접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배터리가 떨어지는 일이 없게 됩니다. 그나저나 랩탑이라는 이름은 좀 구식이에요. 랩탑은 다리 위에 올리고 사용하면 안 되는데 허벅지가 통풍구를 막기 때문입니다. 공기 흐름이 없으면 장치가 과열돼요. 랩탑은 딱딱한 평면이나 냉각 패드 위에 놓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랩탑의 새로운 이름을 생각해서 댓글에 적어주세요. 그렇다면 랩탑과 노트북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초기에 노트북은 좀 더 작고 가벼운 랩탑을 가리키는 이름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둘 사이의 차이점이 모호해졌죠. 둘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기 때문에 전자제품 매장의 영업 담당자는 여러분이 찾고 있는 물건이 뭔지 잘 이해할 거예요. 매상이죠.
랩탑이 데스크탑 PC를 완전히 대체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최신 랩탑은 성능과 기능 면에서 데스크탑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데스크탑을 사용합니다. 데스크탑의 안정성 때문에요. 게다가 PC는 일반적으로 유사한 특성을 가진 랩탑보다 저렴합니다. 편리한 이동성에도 비용이 붙는 거죠. 랩탑은 여전히 데스크탑보다 더 인기가 있지만 소비자 선호도 면에서는 휴대폰이 둘을 모두 능가합니다. 아직 PC와 랩탑 사이에서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걸 기억하세요. 랩탑은 80%의 전기를 덜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 요금을 절약할 수 있어요. 일반적인 랩탑은 하루에 약 50W의 전기를 사용합니다. 이 정도 양이면 일반 전구보다 적은 거예요. 좋은 랩탑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비싼 가격에 판매되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데스크탑 PC를 한번 보세요. 모니터, 본체, 키보드, 마우스, 스피커, 웹캠 등이 달려있죠. 이제 이 모든 것을 들고 다녀야 한다고 상상해보세요. 기업은 이 모든 것을 작고 가벼운 장치 안에 모두 설치하기 위해 투자합니다. 마치 스티브 잡스가 종이봉투에서 맥북 에어를 꺼내 소개했던 것처럼요. 마우스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최초의 마우스는 여러분이 오늘날 알고 있는 마우스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나무로 된 정육면체 모양의 케이스에 단추도 하나밖에 없었죠. 안에 금속 원반 2개가 있었고 앞, 뒤, 좌우로 움직였습니다. 컴퓨터에 연결된 전선이 마치 쥐꼬리처럼 보인다고 해서 마우스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왜 더 큰 쥐를 뜻하는 렛이라고 부르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렛을 더블클릭하고 새 문서를 선택해. 왜 그랬는지 알겠네요. 어쨌든 요즘 마우스는 꼬리도 없어졌습니다. 터치패드와의 경쟁으로 인기도 잃었죠. 랩탑은 우주에서도 사용됩니다. 우주 비행사들이 살고 일하는 국제 우주 정거장에 100여 대가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작동하고 특수한 안전 수칙을 충족하도록 개조되었어요. 예를 들어 랩탑의 냉각 시스템은 저압 수준에서 작동하도록 재설계되었습니다. ISS의 전원 콘센트는 기존 콘센트와 다르기 때문에 랩탑용 전원 어댑터도 수정되었어요. 혹시 궁금해하실까봐 알려드리자면 저 위에 있는 우주 비행사들도 인터넷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동차 배터리를 이용해 랩탑을 충전하는 요령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실행하려면 몇 가지 원시적인 기술이 필요해요. USB 포트가 차량에 내장되기 전에는 센터 콘솔에 연결된 휴대용 전원 컨버터라고 불리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이동 중에 사용할 수 있는 전기 콘센트 같은 거죠. 언제든 랩탑을 거기에 꽂고 자동차 여행을 하면서 랩탑을 충전할 수 있어요. 붐박스까지 꽂으면 정말 과거로의 여행이 될 거예요. 대빵 좋겠죠? 잠깐, 이건 너무 구식 표현인가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